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베 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집 폴드4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폴드 고수라면 반드시 하는 초기 설정부터 필수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폴드 입문하신 분들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알토란 같은 핵심 정보만 깔끔하게 담았으니까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설정이에요. 우선 끄고 켜야 되는 설정부터 시작하죠. 왼쪽으로 화면 넘기면 이렇게 구글 디스커버가 뜨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화면에 빈 공간 꾹 눌러서 넘겨보시면 사용 중을 끌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홈 버튼을 기계에 꾹 눌렀을 때 검색 기능 쓰는 건데 이게 맨 처음에 구글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설정을 네이버로 바꿔주는 거는 위에 화면 쓸어 내려서 설정 검색에다가 기본 검색하시면은 기본 앱 선택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이 있어요. 디바이스 도우미 앱 클릭. 기본 설정이 구글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네이버 앱을 설치하시고 네이버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홈 버튼을 기계에 꾹 눌렀을 때 네이버 검색창이 뜨게 돼서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도 난 이거 받는 게 좀 너무 번거롭다, 굳이 싶어서 끄고 싶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 정보 허용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크 모드로 쓰고 있는데 다크 모드로 쓰면은 배터리를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기 전에 화면 보기에도 눈이 편안하고요. 키는 방법은 화면을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창 가신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기 다크 모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은 라이트 모드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다크 모드가 되죠. 밑에 있는 다크 모드 글자를 클릭하면 상세 설정에서 예약 시간에 끄고 키는 것도 지정할 수 있으니 나는 밤에는 다크 모드, 낮에는 라이트 모드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 직접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입니다. 맨 처음 받으시면 이렇게 쿼티 방식으로 안 돼 있고 선지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화면이 넓은 만큼 쿼티가 훨씬 편하겠죠. 여기 점색의 아이콘 누르시고요, 설정 가신 다음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 한국어 쿼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커버 화면도 이렇게 따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나는 메인 화면은 쿼티로, 커버 디스플레이는 선지인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 통화 녹음입니다. 전화 앱에 가셔서요, 위쪽에 상단부에 있는 점색 아이콘 누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통화 녹음이 있는데 이거 켜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기본 전화보다는 T전화를 더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T전화 자체 내에 있는 스팸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광고 문자나 보험 권유 같은 이상한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T전화를 더 추천드립니다. T전화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T전화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설치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 우측 하단부에 있는 설정 가신 다음에 통화 녹음 설정, 여기서 통화 녹음 자동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된 목록들은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서 바로 눌러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즘 막 뉴스에 통화 녹음 금지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뭐 갤럭시의 메리트 이런 걸 떠나서 약자 입장에서는 이 통화 녹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갤럭시에는 통화 녹음이 빠지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데스크바입니다. 화면 밑에 PC처럼 이렇게 즐겨찾기 아이콘 쓸 수 있는 데스크바,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기능이죠. 원래 이게 굴락 앱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었던 기능인데 이번에 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좌측에는 내가 즐겨찾기 등록한 앱들, 우측은 방금 내가 사용한 앱들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쭉 끌어다가 분할로도 쓸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점색 아이콘 누르고 별표 누르면 데스크바에 이렇게 앱표가 저장돼서 바로 이 버튼 누르면 방금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분할하면은 이 부분만 딱 떼서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쪽에서도 따로 이렇게 비율 조절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노트를 한쪽에다 켜고 한쪽에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꾹 눌러서 이쪽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도 되다 보니까 화면이 넓은 만큼 분할하면 쓰기에는 굉장히 폴드가 좋아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자주 쓰는 앱들은 고정인 거 아시죠? 다른 화면을 가도 항상 밑에 쪽에 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쭉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폴더도 생성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앱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최대 8개까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싶은 앱들은 이렇게 밑에 쪽에 끌어다가 놓으시고 편하게 쓰세요. 사실 이 폴드에서 이게 진짜 편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엣지 패널을 정말 자주 썼는데 엣지 패널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엣지 패널은 이렇게 앱 페어 전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엣지 패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역시나 이것도 설정 가신 다음에 위에다가 EDGE 이렇게 엣지만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안쪽에 들어와서 엣지 패널 가시고 사용 중 켜주시고요. 핸들 가신 다음에 이 핸들 위치를 측면 버튼에 놔서 좀 여러분들 찾기 편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치도 왼쪽 오른쪽 여기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투명도도 가장 높게 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크기는 원하시는 위치만큼, 너비도 원하시는 굵기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으면 다시 나가시면은 투명도가 맥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쓸어 내렸을 때 엣지 패널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역시나 설정 들어와서 디스플레이 가보시면은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메인 화면에서 썼던 앱을 커버 화면에서 접었을 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앱을 다 켜주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앱들만 따로 켜주셔도 됩니다. 모든 앱을 다 이렇게 켜보면 유튜브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다시 디스플레이 나가셔서요, 화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표준 보기로 해서 좀 더 넓게 볼 건지 멀티뷰로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량을 담을
담을 건지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화면 크기도 밑에 쪽에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좀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작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조절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홈화면 설정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커버 화면 미러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커버하고 메인 화면 따로따로 이렇게 앱 위치를 바꿔줬어야 됐잖아요. 되게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미러링을 통하면은 커버 화면 레이아웃이 그대로 메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화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전 사용이 좋다고 하시면은 요거를 그냥 꺼주시면은 다시 원상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 홈화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 알림창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쭉 당겼어야 됐는데 이렇게 쓰면은 한 손 조작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 켜주시고요. 앱 배열도 여기서 6대5로 할 건지 5대6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 원하시는 배열로 바꿔주시면 되고, 하단부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위치도 바꿀 수가 있는데 위에 검색에다가 4가지만 검색하셔도 내비게이션 바가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내비게이션 바 가신 다음에 버튼으로 쓸 건지 좀 더 넓은 화면을 쓰기 위해서 스와이프로 쓸 건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버튼 위치도 왼쪽이 편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이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한번 골라서 써보시고요. 참고로 스와이프 제스처로 하신 다음에 빈 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데스크바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입니다. 설정에서 쭉 내려가지고 휴대전화 정보 가신 다음에 편집에서 나만의 특별한 갤럭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 연결하실 때 구분하기 편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빠른 설정 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화면 쓸어내리면 이렇게 빠른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자, 이 밝기 조절하는 거 항상 떠있는 게 편하시죠? 이렇게 항상 켜놓게 하는 법은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 빠른 설정창 구성, 밝기 제어를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버튼 편집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아이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쭉 끌어다가 원하시는 위치에다 놓고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알림 설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보여준 목록에서 알림 설정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간략히 보기 할 건지 내용까지 자세히 보기 할 건지 선택도 가능하고, 앱마다 알림을 끄고 킬 수 있는 앱들을 지정도 가능합니다. 팝업 설정도 이쪽에서 라이트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고급 설정 가신 다음에 플로팅 알림 가시면은 버블이나 스마트 팝업으로 쓸 건지 나오는데, 카카오톡을 적용하면은 카카오톡이 왔을 때 자,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면서 따로 창이 뜨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할 수가 있겠죠. 닫으실 때는 위쪽에 있는 파란색 기다란바 아이콘 누르시고 X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측면 버튼도 설정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창 가신 다음에 전원 아이콘 누르시고요. 측면 버튼 설정, 기본은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눌렀을 때 삼성페이를 하셔도 되고요. 앱 열기로 따로 지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말고 전원 끄기 메뉴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빅스비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은 전원 끄기 메뉴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빅스비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빅스비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받으시면 빅스비가 꺼져 있을 텐데 설정 검색에다가 빅스까지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빅스비가 뜹니다. 빅스비 설정 들어가셔서요, 시작 누르시고 빅스비 호출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 빅스비 해서 빅스비를 사용할 수가 있죠. 신나는 음악 들어줘. 자, 이렇게 음악도 바로 음성 명령으로 할 수가 있죠. 차량 운전하실 때 쓰시면 되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필수 앱입니다. 폴드를 쓰신다면 무조건 써야 되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요, 검색에다가 원만 검색하셔도 밑에 관련 검색어에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뜹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받을 수 있고, 자, 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능이 추가돼서 핸들 추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더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 점 3개 누르시고 핸들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우선 오른쪽 기본 핸들부터 가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직선 방향은 뒤로 가기, 대각선 아래로 내리면 캡처하기,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제스처마다 어떤 기능을 쓸 건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제스처를 사용하면 왼쪽 직선 방향으로 길게 당겼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끔 따로 설정도 이 안쪽에서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안쪽에 들어가서 한 번씩 눌러보셔가지고 어떤 기능으로 써야지 맞는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세팅만 해놓으면은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핸들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에가 하나 더 생겼는데, 자, 위쪽에 요 핸들 보라색 영역으로 이렇게 잡혔죠. 자, 요거를 오른쪽 직선 방향으로 하면은 화면 끄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넓게 화면을 쓰고 있을 때 화면 끄기가 좀 힘들다, 버튼 누르기가 힘드네 하시면은 이렇게 제스처를 해서 화면을 끌 수도 있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무조건 어떤 기능을 쓰세요, 이런 정답보다는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서 핸들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추가해보세요. 전 다른 거보다 이 캡처가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원핸드 오퍼레이션 못 참지. 참고로 이 핸들 부분이 넓게 영역 잡혔다고 해서 엣지 패널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똑같이 엣지 패널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굴락입니다. 굴락은 검색에다가 GA까지만 검색하셔도 갤럭시 스토어가 뜨는데, 자, 안쪽에 들어가서 위에 검색에다가 굴락을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이 앱은 뭐냐면 스마트폰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앱마다 개별 다운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락스타는 잠금화면 설정이고요, 퀵스타는
페이스는 패널이라든지 시계 표시, 아이콘 표시들을 필요 없다는 거 꼭 킬 수 있는 거고, 클락 페이스는 말 그대로 시계 잠금 화면을 바꾸는 거고, 멀티스타는 폴더블 전용에서 UDC 뚫어주는 기능 등 유용한 기능들이 있고요. 나브스타는 내비게이션 바 아이콘하고 스와이프 제스처 커스텀이고, 홈업은 홈 화면 배열 구조라든지 태스크 체인저로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 타입을 바꾸는 거고요. 노티스타는 알림에 관한 것들, 나이스샷은 화면 캡처에 대한 설정입니다. 화면 녹화할 때 셀프 동영상 크기도 여기서 더 크게 할 수가 있고요. 2배로도 키울 수가 있어요. 화면 캡처했을 때 이렇게 펜으로도 메모가 가능하니까 강의 영상 찍을 때나 누구에게 알려줄 때도 굉장히 좋겠죠. 루틴 플러스는 빅스비 루틴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간 제가 반드시 쓰는 거는 픽스타라고 해서 이런 아이콘들, 필요가 없는 것들은 끄고 사용하고 있고요. 홈업에서도 태스크 체인저로 한눈에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리드로 사용하고 있고, 나이스샷에서 캡처했을 때 바로 지울 수 있도록 삭제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굴락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건 따로 제가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 가디언입니다. 아까 전에 굴락은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국 가디언은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나 갤럭시 스토어 안쪽에 들어와서 G6까지만 검색하셔도 뜨고요. 자, 안쪽에 들어와서 설치하시고 열기 누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각 앱별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 트래커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면은 배터리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가디언 가셔서 앱 절전을 켜주시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앱들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갤럭시 앱 부스터에서는 최적화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성능 향상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온도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가디언이라고 해서 메모리 정리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 파일 가디언도 사진이나 영상 정리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굴락 국 가디언은 꼭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필수 꿀팁입니다. 우선 플렉스 모드를 말씀드릴게요. 플렉스 모드란 이렇게 접어서 쓰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안 쓰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전체 화면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접으시면은 화면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래쪽에 아이콘이 뜨게 되면서 알림창도 바로 내릴 수가 있고요. 캡처도 가능하고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볼륨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오른쪽은 마우스 기능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커버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셔도 반대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메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안쪽에 들어가셔서 위쪽에 3대4 비율 아이콘 누르시면은 여기 3대4 밑에 50mP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폴드4가 5천만 화소까지 화소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하시면은 5천만의 고해상도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렇게 캡처뷰라고 해서 찍은 사진도 이쪽에서 바로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고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에서 지울 수도 있고 공유까지 가능하고요. 또 망원으로 너무 멀리 있는 거 잡을 때 20배 정도 이상이 됐다면 이쪽 캡처뷰에서도 화면이 원본 비율로 뜨게 돼서 내가 어느 부분을 찍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쪽에 있는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은 내가 지금 보는 화면하고 똑같이 커버 화면에도 뜨기 때문에 찍히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사진을 좀 더 이쁘게 찍을 수가 있죠. 남자친구가 찍어주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그렇게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똑바로 안에서 들고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혼내셨던 분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 기능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 직접 보면서 찍으세요. 이렇게 찍었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냥 그 사람이 못생긴 거. 자, 그리고 커버 화면에서도 카메라를 켰을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셀피 아이콘 누르시면은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셀피를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 더보기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디렉터스 뷰라고 해서 내가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화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뭔가 촬영하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좋겠죠. 더보기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이트 뷰, 프로 모드, 싱글 테이크 등등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빅스비 비전이라고 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기능도 있어요. 결과 보기 누르면 이렇게 아이폰이 뜨게 되죠. 밖에서 혹시라도 이 차 뭐지? 이 물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빅스비 비전으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미지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레이존 디스플레이 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설정에 가서 검색에다가 AOD만 검색하시면은 올레이존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요, 항상 큐기로 쓸 건지 터치로 잠깐 켜게 할 건지 시간을 지정할 건지 이것도 내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하고, 시계 스타일 가서 이것도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락에 있었던 클라페이스에 더 이쁜 게 많아서 블락에서 AOD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펜 꿀팁입니다. 위에 검색에다가 S펜으로 검색하시면은 S펜으로 테스트 입력이 있습니다. 이거 켜주시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지우는 것도 이렇게 쓱쓱싹싹 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이 사이 글씨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 적으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 붙이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스처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S펜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한번 켜주세요. 그 다음은 삼성페이 꿀팁입니다. 이쪽에 있는 측면 버튼이 지문 인식이 되는 거 아시죠? 이거를 제스처 추가하면 삼성페이를 좀 더 빠르게 꺼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유용한 기능 가신 다음에 모션 및 제스처, 지문 센서 제스처 가보시면은 삼성페이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 켜시면은 이렇게 측면 버튼을 쓸어 올렸을 때 삼성페이가 꺼내지게 됩니다. 근데 요게 자주 켜지는 게 싫다 하시면은 삼성페이 열기를 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사운드 꿀팁입니다.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가 켜져 있을 텐데 빠른 설정창에서 쭉 넘기시면 이 아이콘이거든요. 하단부에 글자 눌러보면 자동으로 쓸 건지 영화로 쓸 건지 음악으로 쓸 건지 음성으로 쓸 건지 이런 것도 지정이 가능하고 뒤로 가기 한번 누르면 이렇게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도 킬 수가 있으니까 이퀄라이저까지 설정해서 내 귀에 딱 맞게 사운드 세팅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앱소리 분리 재생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어디 여행 가서 차를 렌트했을 때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음악 소리는 차 안에 스피커로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설정 검색에다가 앱소리 검색하시면 앱소리 분리 재생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거를 내가 스마트폰에만 쓸 건지 애플리케이션 저는 카카오 내비로 했고요. 그리고 오디오 기기는 휴대전화로 해놓으면은 카카오 내비 소리는 무조건 스마트폰에서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들은 내비 소리가 스피커에 들려서 너무 시끄럽고 불편해요, 이런 니즈가 있을 텐데 이 기능으로 내비 소리는 스마트폰에서만, 음악이나 미디어 소리는 차량용 스피커로만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동 시작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재부팅을 해주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이렇게 재부팅을 하면은 캐시나 메모리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위에 설정 검색에다가 다시까지만 검색하시면은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시고요. 자, 요일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오전 3시로 해놨습니다. 뭔가 일주일마다 리플레시하게 상태를 좀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인터넷 꿀팁입니다. 자, 삼성 인터넷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우측 상단부에 있는 삼성 아이콘 누르시고 추가 기능 가보시면은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아주시면요. 자, 이렇게 한국어 페이지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어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일본어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일본어로 바뀌게 되니까 언어별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스마트 락 기능입니다. 스마트 락 기능이 뭐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연결되어 있거나 장소에 있을 때 잠금 해제를 쓰지 않고 항상 풀려져 있는 상태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차에 있거나 내가 집에 있거나 했을 때는 굳이 잠금 해제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풀어놓고 쓰면 되겠죠. 역시나 이 기능도 설정 안쪽에 들어오셔서 스마까지만 검색하시면은 스마트 락이 뜹니다. 자, 스마트 락 안쪽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해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추가. 자, 위치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 맞으시면 선택 확인 끝난 거고요. 또 기기 선택해가지고 차 블루투스라든지 이어폰하고 연결했을 때도 잠금 해제를 항상 풀어놓고 쓸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켜보면 스마트 락으로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은 바로 안쪽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기능이 밀어서 분할하면 쓰는 게 있는데 자,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유용한 기능 가시고요. 실험실 가보시면은 하단부에 밀어서 분할하면 변경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면은 이렇게 화면 분할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바로 다른 앱들을 띄워놓고 분할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도 있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팝업 화면으로 변경도 가능한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확대하시려면은 파란색 기다란바 아이콘 누르시고요. 전체 화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보면서 카톡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유튜브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카카오톡을 끌어다가 분할하면 하고 삼성 인터넷을 오른쪽에다 놓고 이쪽은 다른 앱들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서 여기 채팅창 들어가서 키보드 기본 설정은 이렇게 화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점세개 아이콘 누르시고요. 플로팅 키보드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보드를 이쪽에다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떻게 놓냐면 아래쪽에 발을 잡고 이쪽에다 놓으시고요. 이게 너무 크다면 키보드 크기에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카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Z 폴드 4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조기 설정 및 필수 꿀팁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매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능과 이번에 추가로 생긴 알찬 기능들까지만 담았던 거라 솔직히 중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갤럭시 Z 폴드 4를 좀 더 남들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게 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요. 종종 고니님 너무 빨라요,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설정 블루투스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제가 좀 더 길게 잡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먼저 보시길 바라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일시정지 하시고 자막 설정 방법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전고 이제 Z 폴드 4 남들보다 더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초기 설정 및 필수 꿀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팀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